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 딸과 함께 살고 있는 돌싱 엄마입니다. 저는 천벌받는다는 말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달 전 천벌받은 사람을 봤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 딸들은 올해 6살이 됩니다. 참 다사다난한 시절이었어요. 전남편은 소위 말하는 완벽한 남편입니다. 관리하는 것을 좋아해 항상 꾸미고 다녔어요. 연애하던 시절에도 저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도 번호 좀 알려달라는 제안을 하는 여자들이 수두룩했죠. 전 남편이 정말 잘생겼었거든요. 심지어 직업도 선생님이었어요. 시댁도 부유한 편에 속했죠. 처음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는 남편이 저를 졸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외모에 좋은 점만 그대로 쏙 빼닮아서 예쁜 편이에요. 거기다 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 항상 몸무게도 48kg을 유지했고요. 전 남편은 제 조카의 담임 선생이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의 부탁으로 제가 조카를 데리러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제게 번호를 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잘생겼던 전 남편의 외모에 끌려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직업도 약사였기 때문에 꿀리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저희 집도 의학에 종사하는 집안이어서 넉넉했거든요. 그는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엄청나게 다정다감했습니다. 항상 공주처럼 절 대해주었어요. 바람 불면 날아갈까, 쥐면 으스러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에 저도 더욱 깊게 사랑하게 되었고 저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렇게 저는 로맨틱한 프로포즈에 승낙에 대답을 했고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집은 대대로 교육자의 집안이었고 저는 대대로 의학계에 종사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잘난 집안의 자식끼리 잘 만났다며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주위에서 많은 부러움을 사기도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의 모든 행복 또한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답니다. 시어머니는 점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특히 자주 가시는 점집이 있는데 그곳은 용하기로 아주 소문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사를 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를 2팔 벌려 환영해 주셨는데 점을 한번 보고 오시더니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더라고요. 무당이 그랬는데 저와 남편을 합친 사주에 남편에게는 자식복이 없대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는 저희 결혼을 결사반대하시고 알아놓으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꿋꿋이 저와 결혼을 강행했고 그 모습에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구나 라는 멍청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저를 참 많이 괴롭히셨어요. 특히 아들을 낳으라고 온갖 핍박을 퍼부으셨죠. 다행스레 시아버지께서 참 좋으신 분이셨고 전 남편도 그런 부분에서는 칼같이 잘라줬습니다. 처음에는 무당 말대로였는지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 거 봐라. 내가 뭘 했냐? 자식복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아이고 하며 통곡하셨죠. 저는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어요. 그 이후로도 2번 더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러다 4번째 축복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지금의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어여쁜 딸 쌍둥이였죠. 시어머니는 아주 갖은 고생을 해서 애를 뵌 게 고작 쌍둥이 딸? 기가 찬다 기가 차 라며 빈정거리셨어요. 시아버지와 전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주었지만 전부 차단되진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아이들을 잘 지켜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막상 아이들을 낳고 보니 시어머니는 애들은 참 예뻐하시더라고요. 틱틱거리면서도 좋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과 저의 예쁜 부분만 쏙쏙 골라 닮아서 진짜 예뻤거든요. 키즈 모델 제의도 들어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들도 하나 낳으라고 압박을 점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용한 무당이라던 그 사람의 말이 맞았던 건지 잦은 유산과 무리한 출산으로 인해 제 몸은 더 이상 임신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산모에게 무리가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수술을 권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는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나요? 이뻐 죽겠는 손녀 2을 보며 사셔야죠. 그래서 전 남편은 비뇨기과를 찾아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약사라 아무래도 제 취업이 쉬웠기 때문에
일을 정리하고 집에서 쌍둥이를 커버했죠. 진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신생아 둘을 혼자 보는 건 정말 힘이 드는 일이에요. 잠깐 한눈을 팔았다간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정말 온갖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둘을 재우는 건 또 어떻고요? 전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좀비처럼 살았습니다. 전 남편은 물론 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아를 정말 많이 도와주었지만 그래도 힘든 건 변함없더라고요. 꾸미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아이들이 얼굴을 부비는 것을 좋아해 화장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매번 손톱에다가 예쁜 스톤을 달며 한껏 꾸몄었던 것도 짧게 자르게 되었죠. 우울증이 올 것 같았지만 너무 힘드니까 우울할 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누워서 동시에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또 거기서 얻는 보람도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렇게 제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제 가정은 정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의 돌이 지나고 2살이 되던 무렵 집으로 젊은 여자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누구냐고 묻는 말에 전 남편의 이름을 말하며 만나고 있는 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요. 그러면서 제게 이혼을 요구했죠. 일단 집 안으로 들여 지금 무슨 무례한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니 저를 비웃듯이 바라보며 풋하며 비웃더군요. 언니, 오빠가 왜 나를 만나는 건가 싶었는데 언니가 이러고 있으니까 저를 만나죠. 라면서요. 두 돌이 되면서 쌍둥이들이 활발해졌고 저는 여전히 육아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목이 늘어난 뒤에 무릎이 튀어나온 추리닝까지.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기엔 초라한 행색이었죠. 그 여자는 화를 내고 있는 절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듯한 자료들을 꺼내더군요. 꺼내서 들이민 사진들에는 다정한 모습에 2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커플들이나 하는 포즈를 하는 사진, 둘이 함께 커플룩을 입고 찍은 사진 등등 진짜 커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죠. 그 뒤로 수없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의 내용도 참 사랑한다는 말로 가득하더군요. 그 여자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언니, 오빠는 언니랑 이혼하고 저랑 살고 싶다 하던데 이제 그만 헤어져 주세요. 라면서요. 그러곤 유유히 집을 나갔습니다. 머리채라도 한번 뽑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네요. 남편에게 퍼부으려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지웠다 1000번쯤 고민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변명할 시간만 주는 것 같아 퇴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서 말입니다. 효녀인 딸들은 마침 또 잠을 자고 있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여보 저 왔어요 라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제가 그 여자에게 받았던 사진과 메시지 등등 모든 것을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직접 주워서 봐 라고 나지막하게 깔린 목소리에 남편은 사진을 주었고 보더군요. 참 사색으로 변하고 있는 남편의 표정을 보니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선생님이니까 술, 담배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항상 가정에 충실해서 하는 취미라고는 운동 정도가 전부인 사람이라 바람 피울 사람도 아니고 그럴 깜냥도 없는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배신도 따로 없더라고요. 그 이후 이어지는 남편의 고백에 뭔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는 제 물음에 남편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날 저도 울고 남편도 울었네요. 교생으로 온 학생이었는데 자기에게 호감을 보여서 순간적으로 혹했었대요. 그리고 호기심도 생겼다고요. 어린 여자가 자기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모습이 신기하고 귀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만나서 술 한 잔이나 밥 한 끼 정도만 사줬대요. 친한 선배 개념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맹세코 저를 배신하지 않았대요.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면 평생 제게 잘하고 살겠대요. 이렇게 완벽하게 화목한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고 했죠. 결혼하기 전 처녀였던 시절엔 남편이 바람 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혼하지 않는 여자들이 참 멍청하게 보였어요. 근데 막상 그게 제 상황이 되니까 남편의 변명이 너무나 믿고 싶었고 제가 한번 눈을 감으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더라고요. 울면서 비는 걸 보고 있으니까
참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멍청했죠. 그렇게 한 달 동안 남편은 저를 보면 빌고 전 남편을 보면 울고 소리 지르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고작 한 달이었어요. 한 달 후 그 여자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저보고 뭘 했는지 아시나요? 제 남편의 아들을 가졌으니 이혼해달라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그럼 우리 쌍둥이들에게서 아빠를 뺏어가겠다는 건 잘하는 짓인가요? 라며 쏘아붙였죠. 한창 싸우기 직전까지 분위기가 고조되었었는데 마침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가 저희 집 도착하기 직전에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참나, 엊그제까지만 해도 잘못했다고 빌던 사람이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자 저보고 뻔뻔스럽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몸을 조심히 해야 한다며 그 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무릎을 꿇고 이혼하자고 했죠. 미안하다. 내가 진짜 너랑 우리 애들한테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내 아들을 가졌다고 하잖아. 당신도 알지? 우리 엄마가 아들 노래 불렀던 거 말이야. 그리고 당신은 친정도 잘 살잖아. 나 없어도 우리 애들 당신은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니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분명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야. 어떻게 내 새끼를 가졌다는데, 심지어 아들이라는데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봐? 어? 제발 이혼해줘. 이 집 당신 명의로 돌려줄게. 매달 양육비도 지급하고 그럴게. 위자료도 돈도 달라는 대로 줄게. 그러니 나랑 이혼하자. 정말 미안해. 울면서 짓거리는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딸들은 어쩔 거야? 네가 그 잘난 아들 선택해서 아빠 되어주겠다고 우리 딸들 버리면 아빠 뺏기는 우리 딸들한테는 어쩔 거냐고. 라고 소리치니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려대는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들이민 사진 속 남자가 제 남편이고 다정한 연인놀이를 했던 사실 모두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지만 제가 딸들을 위해 모른 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작 집 하나 주면서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아는 오빠 동생 사이일 뿐이고 한사코 저를 배신하는 짓을 한 적 없다는 가짠치도 않은 변명에 속아 넘어가줬더니 이제 와선 세상에 둘도 없는 로맨스 드라마를 찍고 앉아있는 꼴을 보니까 가증스럽더군요. 아주 둘이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 살고 있더군요. 지금 누가 비참한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울 사람이 지금 누군데 지가 뭐라고 피해자인 것 마냥 울고 있는 건지 그 꼴을 보고 있으니까 기가 찼죠.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얼쑤 신나셔서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저는 이혼이란 걸 제게 맡겨놓은 줄 알았답니다. 하도 당당히 모자가 쌍으로 요구하길래요. 다행스레 제 시아버지는 이성적이고 개념적인 분이셨고 제 앞으로 오피스텔 하나를 따로 주시며 정말 미안하다고 손 꼭 잡고 사과하셨어요. 저도 시아버지는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려 노력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께 다른 감정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아버지께서 아무리 화를 내고 달래봐도 그 모자는 쌍으로 들은 채도 하지 않더군요. 시아버지는 새아가 미안하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 귀한 딸 마음에 비수를 여러 개 꽂았구나. 물론 그 모든 것이 이깟돈으로 보상되지 않을 거란 사실을 나는 뼈저리게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 손녀들을 위해 내가 이런 거라도 줄 수 있게 허락해 주겠니?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하구나.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이런 시아버지면 몰라도 저 미친 모자를 내 소중한 공주님들의 할머니와 아빠로 둘 바에야 이혼이 100번 1000번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절대 이혼도 해주지 말고 그 여자는 미혼모인 채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호적에 올리지도 못한 채로 살게 할까 싶었는데 그럼 제 속이 정말 썩어 문드러질 것 같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을 가진 여자와 함께 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는 남자를 제 곁에 붙잡아서 제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복수를 하면 제 속이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평생 배신과 미칠 것 같은 감정 사이에서 헤맬 게 뻔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친정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제 오빠가 남편을 얼마나 혼쭐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땐 속이 시원했어요.
사실 오빠를 말렸지만 내심 한 대 더 패주길 바랬었죠.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저를 위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소송이 아니라 조용히 협의 이혼을 했어요. 저희의 신혼집이었던 곳은 제 명의로 바뀌었고 저희가 결혼 시작을 기념으로 샀던 자동차도 제가 가지게 되었죠. 또 시아버지가 오피스텔도 제게 주셨답니다. 이게 아무래도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 보니 협의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치만 결혼을 준비했었던 것보다 수월했습니다. 양육비는 달에 200만 원으로 합의했어요. 선생님 월급이 빤한데 시댁에서 주시겠다고 했다더군요. 아이 얼굴은 한 달에 한 번씩 보여달라는 말에 보여주기 싫다고 바람나서 버린 아빠 뭐가 교육상 좋겠냐며 2달에 한 번씩 보기로 합의도 했죠. 이혼 후 집과 차를 팔고 친정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무조건 들어오라고 성화를 내셨거든요. 귀하게 키운 딸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염치 없이 기대는 것 같아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런 저를 부모님과 새언니, 우리 오빠는 모두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상처를 점점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실 극복 과정들이 아름답진 않았어요. 아이들을 돌본다고 집에 있으니까 사람이 딱 미치겠더라고요. 괜찮다 싶다가도 울컥울컥 올라오는 제 화가 주체되지 않았고 우울해서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저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가족들에게도 미안했어요. 너무 곱게 헤어져 준 것 같아서 둘이 행복해야 할 미래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딱 돌아버릴 것 같았죠. 원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복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으니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할 때 저도 복직을 했죠. 딱 2년이 더 걸렸어요. 밖에서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울컥거리는 감정은 그대로였지만 빈도는 참 많이 줄었죠. 2달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이를 보여주는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시간이 되냐고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는 나이니까 교육 문제인가 싶어 아이들을 먼저 집으로 올려보내고 근처 조용한 찻집에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게 다시 합칠 마음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고 쏘아붙이고 자리를 뜨려고 했죠. 그런데 저를 붙잡고 하는 말이 나 지금 사실 이혼 소송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당신이랑 우리 딸들을 버려서 우리 화목한 가정을 버려서 이렇게 천벌을 받나 보다. 올해 4살인 아들이 점점 커가면서 날 너무 안 닮아가더라. 설마 싶었어. 일단 나랑 내 현재 와이프와의 시작도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으니까. 정말 설마 하는 심정이면서도 아니겠지 했어. 침자검사를 의뢰했거든. 아들도 나랑 같은 혈액형이라서 한치 의심도 안 했어. 근데 너무 안 닮았길래 진짜 확인사살하는 마음이었어. 친자검사를 의뢰하면서도 죄스럽고 그랬다고. 근데 내 친자가 아닐 확률이 97%가 넘는다더라. 와이프한테 캐물어보니 그 당시에 나랑 어떤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대. 아마 나 말고 다른 남자의 아이였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아빠일 거고 둘 다 혈액형이 A형이라서 찍은 거래. 사다리 게임에서 나랑 다른 남자 이름을 써놓고 하나 찍어서 걸렸던 사람이 그게 바로 나였대.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이랑 다시 한번 합치면 안 될까? 나 진짜 천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해. 라며 횡설수설거리면서 줄줄 읊어대는데 솔직히 진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답해줬어요. 당신 그게 진짜야? 완전 꼴 좋다. 당신 그거 천벌받는 거 맞아. 네가 했던 선택의 결과 다 받아들여. 당신은 날 기만한 데다가 나를 버리고 핏덩이 같은 우리 딸들도 버렸어. 나 사실 지금 우리 딸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우리 가정 파탄내고 남들처럼 멀쩡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정말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하니? 나 사실 정말 괴로웠거든? 이혼 후에 따라오는 시선이랑 아이들의 양육까지. 어떨 땐 부담스러웠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당신이 행복한 신혼생활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알아? 양심도 없니?
애초에 네가 내 새끼의 온전하고 화목한 가정 뺏어갔으면서 네가 가진 미래가 행복할 거라고 단정지었어? 와, 그거 알아? 진짜 나 기분이 너무 좋아. 축하해. 천벌 받게 해달라고 하늘에 대고 그렇게 빌고 빌었는데 정말 신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퍼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절박한 눈빛으로 일어나는 저를 잡았어요. 저는 절 잡아오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이거 놔! 난 애들 문제 아니면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애들한테도 재결합 바람 넣지 마. 그땐 내가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해버릴 거니까. 알겠어? 라고 했죠. 그러고 돌아서며 한마디 더 쏘아붙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우리가 결혼하기 직전에 전 보러 갔던 거 기억나? 그때 우리 사주 합쳐보더니 자식 복이 없다며 결혼 반대하셨잖아. 시어머니한테 꼭 전해드려. 그때 어머님 점을 봐주셨던 무당 정말 용하신 분이라고 내가 감탄했다고 말이야. 라고요. 저는 정말 키득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의 불행을 가지고 행복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씁쓸했어요. 세상엔 정말 신이 존재하는 것 같네요. 제 가슴에 구멍을 뚫어놓고 제 부모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놈이 인생이 풍비박산이 났으니까요. 아직은 저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천사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진 않나 봅니다. 이젠 정말 몇 년 전에 이혼을 해야 했었던 상처를 전부 훌훌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읽으신 분들은 저 좀 응원해주세요. 우리 공주님들에게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도 신께 감사를 드리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